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입학처 소속 최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전국 대학 중 거의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캠퍼스 안으로 연결되는 학교인데요. 2호선 한양대역을 연결하는 애지문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행렬. 예, 맞습니다. 바로 작년 한양대학교 논술전형 때 사진입니다. 이 한양대학교 논술전형은 천하제일 논술대회, 인생전형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우리 대학 수시전형의 대표 전형 중 하나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 논술전형 준비하시는 분들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논술고사의 특성상 대규모 집합고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 입학처에서는 조금이라도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또 논술 준비와 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논술 전형에 대해 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에 대한 각종 안내와 또 안전 관련 대책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 자세한 답변 주실 신석 사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 논술 전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은 뛰어난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 탁월한 수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으로 논술고사 80%와 학생부 종합평가 20%를 합산해서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등의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논술고사 문제 유형은 자연계열의 경우 수리논술 2개 문항,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인문논술 1200자 1문항, 상경계열 및 의예과의 경우 인문논술 600자 1문항과 수리논술 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부 종합평가는 출결, 봉사, 수상 등을 기반으로 학교생활 성실도 중심 평가를 진행합니다. 정원 내로 375명 선발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확실히 최저도 없고 고사의 비중이 큰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올해 크게 변경된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2022학년도 대비 두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 신규 모집 단위로 정책학과 6명과 행정학과 5명을 선발합니다. 두 학과 모두 인문계열이 아닌 상경계열 고사를 진행해서 인문 1문항, 수리논술 1문항 모두 응시하셔야 하니 그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변경사항은 자연계열 논술 출제 범위입니다. 2020학년도 논술 출제 범위와 비교해서 기하 또는 기하와 벡터가 빠졌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수험생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논술 출제 범위를 수능 출제 범위와 일치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서 기하가 빠짐에 따라 우리 대학 또한 기존의 자연계열 출제 범위에서 기하를 제외하였습니다. 네, 늘 학생의 입장에서 원칙을 정하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은 워낙 경쟁률도 높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학생들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 한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최근 3개년 논술 전형 학과별 최종 등록자 논술고사 평균 점수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2020학년도 기준으로 자연 오전 고사 시간 논술고사 성적을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에 비교해보면 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83.8점인데 반해 불합격자는 결시자를 제외하고도 평균 23.9점에 불과합니다. 또 점수 구간대별로 보면 90점대는 응시자의 0.6%, 80점대는 2.1%, 70점대 3%, 60점대 4.5%, 50점대 7.5%, 40점대 9.8%, 그리고 40점 미만 인원은 72.6%나 됩니다. 80점대와 90점대 인원을 합치면 2.7%인데요. 즉,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출제 의도 및 평가 기준, 답안을 합격선까지 충족하는 인원은 2.7%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2020학년도 기준 자연 2교시, 자연 3교시, 의예과, 상경 오전, 인문 오후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은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고서 신중하게 논술 전형에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정보 공개가 이 논술을 준비하고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담을 통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논술 전형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평가 20%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실제 합격에 영향을 주는지 질문 주셨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주 수험생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평가는 출결, 수상, 봉사 등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 항목이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서 변별력이 매우 낮습니다. 즉, 논술 전형은 문자 그대로 논술고사 성적이 중심인 전형으로서 논술고사 성적에 따라 당락이 확실하게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는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논술고사가 워낙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 보니 동점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동점자 처리 기준 중에 고배점 문항의 의미는 정확히 뭔가요? 네, 자연계열에서 논술은 문항별로 소문항이 3개에서 4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소문항별로 배점이 다르고 그중 배점이 가장 높은 소문항 점수를 자연계열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젠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출제 경향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한양대학교 논술고사 출제 경향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출제 경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먼저 자연계열 논술은 고등학교 수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합 교과적으로 출제합니다. 이때 단답형 문제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수학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문계열 논술은 제시문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활용해서 까다로운 논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논술 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해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논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경계열 논술 및 의예과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자의 지적 역량과 수학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자연계열 수리논술과 인문계열 논술이 함께 출제가 됩니다. 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정관님이 답변을 주신 토대로 전년도 기출문제와 또 올해 모의논술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본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우리 대학이 자연계열 선발 인원이 많고 또 논술도 자연계열 선발 인원이 좀 더 많은 만큼 이 자연계열 논술 관련 질문이 많은데요. 자연계열 논술에서 출제 범위 외에 다른 과목, 예를 들면 고급 수학 방식대로 문제를 풀이하면 어떻게 평가를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이럴 땐 어떻게 평가받나요? 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수리논술에서는 반드시 출제 범위인 수학 1, 수학 2,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이 4과목에서 제시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이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그 외의 과목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감점이 주어집니다. 다만 고급 수학이라든가 대학 교육과정의 수학 과목에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은 감점이 주어지는데 수험생 본인만의 독특한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좀 당연한 질문 같지만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수리논술에서 풀이 과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답이 중요한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논술 합격자 발표일이면 많은 학생들이 민원 전화를 걸어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맞는 답을 작성한 것 같은데 왜 불합격했는지를 물어오곤 합니다. 이는 비록 맞는 답을 작성했더라도 풀이 과정에서 부분 점수, 감점을 받은 탓에 자신이 예상한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수능, 수학시험은 객관식이나 단답형 위주고 이에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패턴이나 문제 방식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논술형, 서술형 문제풀이 훈련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별 문제 유형에 맞게 논술형, 서술형 문제풀이 훈련을 반복해서 하셔야 합니다. 네, 결국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 도출돼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계열 논술 질문만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상경계열 논술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상경계열 논술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둘 중 어느 문항이 좀 더 중요한지 질문 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원칙적으로 두 문항과 배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논술고사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 평균 점수와 지원자 평균 점수를 비교해 그 격차를 조사해보면 인문 논술보다는 수리 논술 문항이 좀 더 격차가 컸다. 즉, 수리 논술 문항이 좀 더 변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리 논술 문항 점수는 두 번째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센스가 있는 수험생들은 사정관님이 해주시는 답변의 의미를 명확하게 캐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논술 답안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고 더불어 이번 논술고사 시험과 관련된 유의사항과 또 지원 전략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관련 이슈 때문에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앞서 출시 진행 원칙에서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양대학교 입학 전은 수험생의 안전이 한양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안전한 고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사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논술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기구의 경우에 반드시 검정색 볼펜 혹은 검정색 샤프나 연필을 사용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며 파란색, 붉은색 등 다른 색의 펜을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수정 시에는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이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수정액 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안지 작성 및 수정에 필요한 필기도구, 샤프나 지우개는 개별 지급될 예정이오니 각자 개별 지참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주어진 답안지 한 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 장 분량을 초과해서 작성된 답안지는 제출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작성 요령은 고사 응시 당일 진행 감독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에 관련된 지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지난 자료들, 공개된 입시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지원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3개년간 논술고사 학과별 경쟁률, 충원율, 합격자 평균 점수 등 세부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개년간 논술 문제 및 모의 논술 기출문제, 출제도 및 평가 기준, 예시답안 등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셔서 출제 경향 파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들이 잘 준비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